안녕하십니까. UBC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시행 3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관련해서 보수와 진보 진영 극심한 갈등을 빚었지요. 울산시 교육청은 조례가 없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국민의힘 안대룡 시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시연 전 시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예. 자, 우리 안 의원님은 이번 조례 폐지 심사하고 의결하신 분이고 네. 또 우리 김 의원님은 직전 7대 의회에서 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던 분이고 네. 첨예합니다. 예, 뭐 상황은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활성화 조례가 폐지되면서 일단락됐다고는 하지만 후폭풍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폐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참 뜨거웠잖아요. 맞습니다. 안 의원님 일단 네. 이 폐지를 강행하게 된 이유 먼저 들어볼까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종교적으로 봤을 때 이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폐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교, 이단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자, 김 전 의원께서는 7대 울산시 의원 시절에 직접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는데 이번 좀 폐지를 지켜보면서 어떤 심경 궁금합니다. 일단. 네. 조례를 지켜내지 못해서 울산 시민과 우리 울산 청소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우선이고요. 지금 노잼 도시라고 하는 대전 그리고 울산이 조례가 없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민주시민교육센터가 만들어져서 지금 민주시민교육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울산만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같이 들고요. 이어서 지금 장마로 인해서 국민의 삶이 통째로 침수되고 있고 실종자 수색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끝나지 않는 장마를 대비해서 뭐 추경이나 법안 이런 데에 몰두해야 될 시기에 조례 폐지 진짜 진정 이게 시급한 일인가 이런 생각에 좀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폐지 조례안을 보면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중립성이라는 부분은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은 아이들이 다양한 방법에서 습득을 하고 결정은 아이들이 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중립성을 훼손하는 거죠. 너무 한쪽으로만 일방적인 부분만 강조를 하기 때문입니다. 젠더 그리고 동성애, 예,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성소수자 문제, 있죠? 퀘어 축제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만 가르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일들을 오픈해놓고 그리고 그 다양성을 아이들한테 주입식이 아닌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교육. 그런 교육이 참 교육이고 민주시민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중립성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좀 많이 있다. 중립성의 문제 관련해서 민주시민 교육이 그걸 과연 침해하는가? 반론 비슷한 시간 좀 드릴게요. 네. 예. 소수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까 성에 대한 많은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드러나 있고 축제도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냥 저희 시각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그냥 저희 관점을 한번 비교해보고 찬반 토론을 해보고 그런 사람을 그냥 보는 겁니다. 민주시민이 주입해서 넌 여성, 남성 이런 식으로 주입하는 교육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울산교육청 민주시민교육조례가 발의되고 시행한 지 3년 정도 됐는데 중립성을 침해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육기본법 6조를 보면 중립의 의무가 나와 있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에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 안 된다라고 이미 명시돼 있고
이걸 어기면 위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장하시는 내용에 따르면은 선생님들은 법을 어길 것이다. 뭐 선생님들 위법을 저지를 수 있다. 잠재적 범죄다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상 근거와 결과를 가지고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우려입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없어요. 처벌받은 사례도 없습니다. 울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보면 교육감은 민주시민교육을 외부 법인이나 단체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자, 김 의원님부터 견해를 좀 의견을 들어볼까요? 네, 예. 위탁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출력을 해오긴 했는데요. 제가 조례 발의했던 당시부터 지금까지 반복해서 그런 주장을 계속 늘어놓고 계세요. 울산교육청에서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사실상 위탁했던 경우를 제가 여쭤봤는데 단 한 사례도 없었다. 위탁한 사례가 없었다. 네, 그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예. 그러니 문제가 됐던 사례도 민주시민교육조례에 따르면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님이시니까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조례 위탁 부분에 이렇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이고 할 수 있다. 이게 요점이 되거든요. 예. 네, 내용은 제정 당시에 위탁 부분을 이렇게 명시한 이유는 정기 교과 과정을 교육하는 선생님은 민주시민 교육을 강의해야 되는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한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했다 생각했고 또 선생님의 업무 강도를 고려했기 때문에 또 넣는 예. 항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위탁 부분을 임의 규정으로 뒀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위법에 대한 사례는 충분히 의회에서 견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예. 것을 아니 말씀드립니다. 3년 동안 위탁한 사례가 있었다면 또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는데 위탁의 사례가 교육청과 일선 학교와의 관계가 좀 다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교육청에서는 강사를 선임해서 학교 쪽으로 내려보내주는 게 거의 극히 드뭅니다. 학교 자체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위탁한 사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충분히 위탁의 방법을 통해서 편향적인 교육을, 강의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반론 조금만 듣고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네, 제가 이거 예. 못 보여드렸는데 네. 제가 발의한 민주시민 교육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성이나 이런 내용이 전혀 담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은 분리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서 교육의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이 반대 이 조례 폐지를 찬성하는 쪽의 논리였죠.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교육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 또한 조례를 보면 알겠지만 재량권을 너무 많이 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육감이 그 외 교육감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예산 투입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물론 어느 조례든 그런 단수 조항이 있겠죠. 하지만 제재나 감시나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겠죠. 자문위원은 그 또한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서 편중이 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서 충분히 교육 내용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이것은 뭐 진보든 보수든 예, 그렇겠죠. 이 참 위험한 이야기잖아요. 어떤 교육감이 오느냐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생각만 해도 참 이상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적은? 이게 자기가 원하는 지도자는 괜찮고 반대의 의견을 하는 사람은 안 되고 이런 논리와 같다고 보는데요. 안드레용 의원님이 그 발의하신 조례 중에도 그 밖에 뭐 시장이 필요한 사안,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한 사안 이런 예. 거는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다면 사실 이 논리라면 김두경 시장 최근에 250억 흉산 만든다고 했다가 시의회 예산 통과하니까 철회하셨죠. 인터뷰에서 의회가 시민단체 목소리를 의식해서 잘못 판단했다 하면서 의회를 또 질타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오락가락 행정하시는데 의회의 기능도 구분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뭘 믿고 김두겸 시장한테 이런 많은 조항을 열어두냐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과 저는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잠깐만요. 네, 이어서 말하면
그 울산시에서도 제가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물론 예, 예. 이전에 폐지됐지만 거기서도 시장이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만약에 말씀대로라면 지금 폐지하셨으니까 김두겸 시장이 교육 중립성을 훼손할 거라는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폐지했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폐지를 이제 찬성하는 쪽에서는 네. 교육기본법 2조의 기본 이념에 따라 이미 교육 과정으로 시행이 되고 있어서 따로 조례를 둘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었던 거군요. 어떻게 이건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김시연 의원님. 네, 조례가 없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민주시민 교육 관련 예산, 뭐 사업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조례 없어 진행하겠다. 예산 통과하겠다. 뭐 이런 뜻인가? 예. 이게 의문점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방자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최근 제가 청년기본조례를 발의했는데요. 네. 청년기본법에 있는 청년기본조례 왜 만드는지, 뭐 평생교육법 있는데 성인문예, 뭐 환경교육, 통일교육, 뭐 평생안전, 식생활, 경제교육 뭐 이런 거 다 폐지할 건가에 대한 또 궁금증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또 이런 내용, 이런 주장도 하셨습니다. 뭐 상위법에 없는 내용이다. 근데 255 흉상 상위법에 있어서 조례 만드셨습니까? 뭐 같은 의미라고 보고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조례는 지역 사정에 맞게 세세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담아서 지역에 맞게 실시하는 그런 게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민주시민교육조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지역 실정에 맞게 교육을 진행하려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 폐지를 찬성하는 쪽, 폐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논리 따르면 민주시민 교육은 그럼 필요한 교육이긴 한 거네요.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예. 예, 너무나 필요한 교육이죠. 다만 어느 한쪽에 편중돼 있지 않는 다양성을 정말 다양성을 열어놓고 교육을 한다면 정말 필요한 조례죠. 예. 그리고 김시현님께서 자꾸 논점 벗어나서 자꾸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시를 듭니다. 예. 네. 이 그 민주시민교육조례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아까 폐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폐지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폐지가 맞다고 아까부터 얘기를 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어떤 합의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아까 충상 200억을 얘기하셨는데 가치에 대한 부분을 또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례는 아까 얘기했듯이 재량권을 준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시민에게 울산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조례라면 재량권을 줘야죠. 근데 이 조례는 첨예하게 갈등을 많이 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할 수밖에 없고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전 지금도 맞다고 예.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피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 근거에서 교육 중인 학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좀 폐지가 돼서 학생들이 좀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혼란이 없지 않을까란 우려가 좀 있는데.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겠죠. 우리 예. 뭐 김시현 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근데 천창수 교육관님께서도 혼란 없을 것이다. 교육은 진행할 것이다라고 기자회견 때 말씀을 하셨고, 방금 우리 편행형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가 없어도 현장에서는 민주시민교육제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규교과 과정 안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겪을 일은 크게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상화를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예. 말씀을 더 드리고 싶고, 다만 이 조례가 없어지는 것은 위탁과 관련된, 위탁업체와 관련된 예산에 대한 지원이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예산과 싶습니다. 관련된 근거가 없어진 예, 것이다. 예, 예. 그렇게 본다. 아니, 뭐 교사들이나 뭐 학교 현장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어요? 이 문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던가요? 네, 네. 그 전에 학생들의 피해를 네. 받을 것이다. 이 사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울산 학생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고요. 위탁에 대한 조항을 지운다면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기도 합니다. 위탁만 빼면 되는 것이냐? 네네. 그럼? 그리고 위탁의 사례도 없었습니다. 예.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부터. 그리고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은 당연히 저는 혼란스러울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 검열도 당연히 심해질 것이고요. 기준이 없어지니까 저는 우왕좌왕할 것이라 보는데 폐지하신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조례 없이 가능하다 하고 폐지하셨으니까 만약이라도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생긴다면 헛발질 하신 거다라고 보고 또 교육 현장을 전혀 이해 못한 무능 집단이다. 이렇게 방증하는 꼴이 되겠죠. 만약에 혼란스러워진다면. 불필요한 조례가 없어진 것이라면 교육에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교육 현장에 혼란이 있다면 울산시 의회가 당연히 책임지셔야 된다. 사실 이 과정의 문제, 공론화 과정이 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만한 경사로 좀 교육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자. 천창수 교육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절차상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예. 네, 저도 공론화 부족했다. 또 시민 대토론 필요하다. 수기 과정 거치자 이런 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무시되고 있죠. 제가 최근에 안대령 의원님 공보물을 좀 읽어봤는데요.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주민 곁으로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적어놓으셨더라고요. 법과 원칙을 넘어서 울산 시민의 반대 소리가 있으면 그 절차를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예. 반론을 좀 제기하고 싶은데요. 절차상 문제 관련해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없었고 방금 우리 김시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시 그리고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 분명히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고 했습니다. 다만 상대 쪽에서 거부를 하셨죠. 그리고 김시현 의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도에 재정 당시에도 똑같은 부분이 있었죠. 공청회하고 바로 다음 날 상임위 안건을 상정해서 바로 통과시켰죠. 그 또한 절차상의 문제는 없지만 그 반대하는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을 하고 들었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 과정 자체가 그 기간 자체가 몇 시간 안 되잖아요. 그래놓고 우리는 다 지켰어, 무시 안 했어 라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충분히 저는 그 반대되는 사람들도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 또한 그 당시에 김시현 의원님도 시민의 대표였고요. 저 또한 시민의 대표입니다. 대표성을 띠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죠. 듣지만 어느 목소리가 더 큰지를 결정을 하고 듣고 결정을 하고 그 안건 상정을 하겠죠. 예,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거지. 그 부분이 시민을 일방적으로 무시했다, 매도했다, 이런 식의 어떤 접근 방법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5월에 폐지된 민주시민교육조례 그리고 이번에 폐지된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 이 두 조례가 유난히 재정부터 폐지까지 정치적으로 엄청난 갈등을 좀 빚었는데 아이들 교육 문제가 진영 대결의 장으로 좀 활용되는 이 점은 여야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좀 마음 아파하실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겁니까? 우리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의원이기 전에 저는 학부모로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이란 부분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대립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은 정치 논리, 정치 싸움에서 학생들, 울산 교육이 피해를 고스란히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작부터가 정치적인 갈등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고질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이런 어떤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울산 교육과 울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김 전 의원님 좀 어때요? 네, 그 민주시민교육조례 포함해서 사실상 대한민국이 세세한 모든 분야에서 갈등이 조장돼 있고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조례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수기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갈등의 폭을 줄일 수 있다면 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하나 예로 들면 민선 7기 때 그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발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했고요. 전체 22명의 찬성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민주시민 교육의 좋은 사례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저희 하루 차이로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사회로 나가는데 그 사회 속에는 무수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거를 비폭력으로 해결하고 또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민주시민 교육은 필요하다고 늘 얘기합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얘기했었고 왜 폐지하셨죠? 조례를 폐지한 겁니다. 민주시민 조례를 왜 교육은 폐지했죠? 다시 불붙네요.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고요. 예. 방금도 네.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고 사회적인 합의가 안 됐고 그리고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싶고 자꾸 말씀하시는 게 민주시민 교육을 반대하고 하면 안 되는 교육이라고 자꾸 외도하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조례는 폐지되어야 하지만 민주시민 교육은 꾸준히 이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상한 어렵네요. 논리예요. 예, 좀 어렵긴 한데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우리 김 의원님에게 네. 진보 성향의 당이 다수당이 되면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 되면 이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다시 상정되는 겁니까? 저는 울산 예. 시민 다수가 염원한다면 반드시 상정될 것이라 보고 다시 재논의될 것이라고 보고요. 위선 8기에서도 다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이 예. 바뀐다면 다시 상정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예. 네. 그 의원님도 그렇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은 아니요, 그렇기 필요하다고 때문에- 하셨으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예. 폐지를 찬성하는 합의할 겁니다. 수 있는 기회나 여지는 있는 겁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예.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핑퐁 게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음. 예? 민주시민 교육은 정규 교과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공교육 안에서 자, 어떤 걸 수업을 편향성이라고 하는지는 할수 제가 있는데 규정 못합니다. 그러나 잠시만요. 편향적이지 않는 민주시민 교육은 찬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언제든지 여야가 합의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야기시키고 있는 갈라치기 하고 있는 이 조례는 폐지되어야 되고요. 예,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조례에 대한 부분도 다시 얘기를 나눌 수 알겠습니다. 있겠죠. 예, 오늘 두 분 뭐 하실 말씀 충분히 다 하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그걸 지켜보셨고.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 대구를 제외하고 16곳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가 이번에 대전에 이어 울산이 두 번째로 폐지가 된 겁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민주시민교육 조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 의원님. 일단 민주시민 교육 조례는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기본법 2조에 보면요. 교육 이념은 홍익 인간의 이념 아래에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민주시민 교육 조례를 보면요. 교육기본법 2조를 들었지만 이념은 홍익 인간인데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 부분에선 접근 방법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고 모순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접근 방법부터 잘못되어 있었던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게 맞고 다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교육이 정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밝은 사회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예산 통과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반론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변하지 않는 이상 민주시민 교육 조례는 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16세 이상 정당 가입 가능한 법안이 통과됐죠. 참정권도 저는 청소년도 청소년의 참정권도 헌법 정신과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만큼 해결하는 데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무수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울산 시민분들이 판단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의회에서 의결한 건에 대해서 제2와 제4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후에 교육감님이 제2 요구를 한다면 울산시 의회에서 수기 기간에 대한 고려하고 또 갈등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네. 아직 말씀 안 하시던데요. 예. 뭐 두 분이 웃으면서 마무리를 하시네요. 예. 오늘 시사진단 국민의힘 안대령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시연 전 시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예. 자,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 활성화 조례가 극심한 갈등 속에 결국 폐지가 됐습니다. 학생들이 민주시민에 대한 교육을 받는 공간
바로 학교겠지요.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 학교 현장에 정치적 갈등이 침범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 다들 하실 겁니다. 조례안 폐지에 따른 그 혼란과 피해를 학생들이 받지 않도록 제대로 된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시사진단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